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것도 안 궁금한 것도 다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몸이 제일 궁금한 이슬아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김원 시인의 시집 모두가 움직인다 가운데에서 나는 항상 실패한다 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 나는 항상 시도한다. 나는 항상 물거품이다. 나는 항상 신비하고 절망한다. 나는 항상 이유다. 나는 항상 결론이고 거의 없다. 나는 항상 무한하고 있다. 나는 항상 결정적이고 온다. 멀어져가는 대상에 대하여 나는 항상 단정하고 대상이다. 나는 항상 불가능하고 없다. 홀로 던져져 있다. 나는 항상 마주하고 적이다. 흑이고 백이다. 더 많은 색깔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삭제가 필요하다. 나는 항상 흘러 넘치는 선물. 거리 곳곳을 옮겨 다니는 식물. 어떤 시각이든 필요하고 어떤 청각이든 고통을 빼먹는다. 핑계가 아니면 변명으로, 흐름이 아니면 덩어리로, 액체가 아니면 젤이라도 바르고 나타나서 밤을 움직인다. 밤에 움직인다. 나는 항상 서 있다. 거의 죽어 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직하게 달아나는 영혼을 붙잡고 있다. 돌로 눌러놓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이 시의 어떤 문장들은 제가 뭘 되게 못하고 있을 때의 감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의 댄스 교습소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나는 항상 실패한다 입니다. 왜냐면 잘 못하는데 그냥 계속 했던 거거든요. 뉴잭 스윙이란 그 90년대 힙합 그리고 바비 브라운이 추던 춤이랑 비슷한 춤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예요. 지금 되게 그거 잘 추실 것 같이 입고 네, 계시거든요. 제 그 패션 스타일도 되게 네.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이고 그때 시절의 옷을. 그니까요. 그래서 약간 저도 헐렁한 옷에 베레모를 쓰고 갔죠. 근데 저만 초보였고 모두가 잘하고 있었고 거기 댄스 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제가 뭐 작가인지 뭐 출판계의 문익점인지 그런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문익점이요? 제가 출판계의 문익점이잖아요. 네. 출판계의 문익점. 네네. 시 숨겨온 사람. 네네. 그쵸. 예. 직거래를 처음으로 튼 사람이어서 그쵸.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문익점인 걸 그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그냥 못하는데 온 어떤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되게 허우적대면서 힙합을 배울 때 나는 항상 실패하며 그 나는 항상 시도이며 이런 문장이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통 여자 보통 운동이라는 책을 다루고 있는데 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정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시를 읽으면 좋을까 하고 어제 책 그 교보문고 가가지고 시 서가에 가서 시집에 이제 책 등을 이렇게 보다가 모두가 움직인다라는 제목에 일단은 이끌렸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어제 이제 집에서 읽다가 나는 항상 실패한다 시가 눈에 들어왔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는데요. 하나는 이슬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의 이제 문장들이 내가 운동할 때 이제 느꼈던 어떤 그런 기분들과 또 다 있어서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대부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음. 하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맥락도 없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거의 죽어 있고 적이고 흑이고 백이고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물밀듯이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어떤 그런 뇌를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이게 가끔 토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운동을 할 때 이 회로가 약간 정지되는 맞아요. 기분이 느껴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따로 명상이 필요 없을 만큼 그냥 오로지 지금 내 몸의 움직임 그리고 누군가가 내 운동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에만 신경을 쓰면서 보내는 그 한 시간이 너무 이게 진짜 쉬는 것 같다라는 몸은 생고생하고 있고 땀 뻘뻘 흘리고 있지만 지금 내가 너무 쉬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이게 또 운동의 하나의 큰 매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네. 진짜 두 분도 그렇시죠? 운동할 때 아무 생각 안 드는 그게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저도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새삼스럽게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게 나구나라는 게 너무나 느껴진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거나 주짓수를 하거나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실제로 보면 완벽히 절대 다른 아니- 자세를 취하고 있고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달라. 내가 이런 얘기 할 군번 아닌데. 네. 예, 요조님이 저한테 자기가 정말 못해서 정말 창피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눈에 띄게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요조님이 저랑 몇 번 하시면서 네 말이 맞다. 너가 있더라. 너가 넌 있더라. 정말 넌 정말 내 옆에 있더라. 그러면서 막 그 모든 이들이 그 앞에서 선보인 본대로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와중에 저희들은 완벽히 다른 몸짓을 하면서 하는 것에 우리가 이 나이에까지 돼서 이 굴욕을 당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조님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나눌 수 있었어가지고 그게 진짜 웃기더라. 네. 정말 분명히 보 받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걸 이해했는데 왜 내 몸은 그렇게 되지 정말 않는 정말 건지. 옴짝달싹할 수 없이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이 바보가 되는 기쁨이 있어요. 저희 셋 다. 너는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메달리스트가 뭔 말이에요 지금.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말 좀 할게요. 여러분, 무서워. 저희 셋 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근데 갑자기 이게 웃는다. 생각이 그 언어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셋 다. 근데 이 언어랑 생각 때문에 토할 것 같을 때 잘 못하는 운동을 배우러 가면은 우리가 가진 어떤 어휘력이랄지 문장이랄지 언어랄지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정말 바보같이 따라할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엄청 통쾌하고 쉬는 기분이고. 저는 어디 가서 저는 언제나 항상 이제 첫인상이 세다 뭐 이렇게 무뚝뚝해 보인다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인데 정말 주짓수에 가서는 웃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약간 이런 항상 그러고 막 잘못 스텝 밟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다 꺼버리 제가 소등을 해버린다던가 이제 막 정말 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던가 그래서 제가 뭐랄까 조금이라도 자세를 잘 따라하면은 오늘 다솔이 잠을 잘 잤냐고 말한다던가 아니면은 몇 번 만에 이렇게 어떤 거를 잘 따라하면은 갑자기 관장님이 자기 오늘 너무 감동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바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바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장소가 그래서 약간 어떤 곳에서 바보가 된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되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약간 그랬을 때 뭔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제가 저만 이제 바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요조님이 나타나셔서 제 자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복귀하시길 바랄게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운동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최대한 꾸준히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루고 있는 이 책에 등장하는 10명의 여성들도 각자 일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는데 저도 운동을 올 한 해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시간을 쪼갠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처럼 프리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 하루를 몇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거를 운동에 투자한다? 이게 정말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네. 특히 여기 달리기 하시는 조은영님의 사례를 보면은 네. 아이를 맞아요. 재우고 달리기를 하러 간다는 소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부터가 약간 좀 찡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내 몸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투쟁과도 같은데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큼이나 내가 달리는 시간도 소중해라고 계속 증명을 맞아, 해야 맞아.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조금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이 에피소드에 보면 약간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기분 네. 느끼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남편이 조은영 씨가 이제 아침에 뛰고 오겠다. 그랬더니 우리 다 애랑 같이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애 보느라고 전혀 뛰지 못했다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당연하지요. 그렇게 운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도 그렇고 이제 나갔다 오겠다라고 그러니까 달리고 오는 일에 대해서 아들이 되게 막 좀 엄마는 항상 달리러 나가잖아요. 이런 엄마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심술을 부리고 투정 부리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은영 씨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랑 있어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뛰러 나간다는 게 엄마로서 이게 마땅한 것인가라는 죄책감에 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아이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읽혀주고 싶은 책을 읽고 있는 책방에서 본인은 달리기 책을 이렇게 막 보고 약간 그런 것에서도 되게 죄책감을 느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그 죄책감이 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되게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가 봐요. 그쵸? 그렇죠.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일단 프리랜서고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몸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조은영님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운동을 이렇게까지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슬아를 보면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슬아는 항상 뭔가 몸과 머리를 쓰는 그 양을 굉장히 동등하게 두려고 노력하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뭐 철봉을 하기도 하고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달리기가 뭐 무릎으로 인해서 다른 운동으로 바뀌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녀는 뭔가 그녀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여기서부터 정말 뭐랄까 문익점 혹은 위인들이나 할 법한 그런 그녀의 어떤 특성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어나자마자 그녀는 온몸을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목부터 어깨, 무릎, 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모든 곳을 다 돌리고 그 후로는 이제 복근 운동을 하고 약간 한마디로 그녀의 생각은 그녀가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거죠. 단순히 몸을 일으켰다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몸을 깨워야 한다. 머리부터 어깨, 허리 이렇게 쭉 다 깨우고 그 다음에 그녀가 하는 일이 이제 청소기를 들고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정말 돈을 줘도 하지 않을 일을 그녀가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을 먹고 그 어느 날은 아주 아침 일찍 그녀와 기차를 타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녀가 기차역에 도착하기 5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 가자마자 몸을 돌리자. 그러더니 정말 역 앞에서부터 같이 목을 돌리고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차 안에 타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가지고 복근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역이었죠? 네네 서울역이었는데 아니 정말 그 시트에서 어떻게 복근 운동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쵸. 앞에는 아무도 없는 데서 레그레이즈인 거죠.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구나요. 지나가면 가만히 앉아 있는 척하다가 또 가만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의자를 두고 푸시업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몸이 누군가한테 찝찝하구나. 운동은
뭔가 어느 날 이렇게 시간 나면 하는 거지만 그녀한테는 약간 차 운전할 때 시동 걸듯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근데 그게 유난이 아니라 정말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고 그렇게 몸이 어느 정도 풀려야 마음도 풀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동기화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몸을 항상 유연하게 유지한다는 게 자기 자신한테 주는 어떤 여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마음이 기뻐도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맞아요. 뭔가 그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그리고 혹시 마음이 엄청 화가 나 있더라도 몸이 이렇게 쫙 풀려 있다면은 뭔가 어느 지점에서 풀리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내가 단순히 지금 뭐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뭔가를 사는 거나 뭔가 재밌는 걸 하는 걸로 풀 수도 있겠지만 내 몸을 더 이렇게 풀어주는 걸로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뭔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체조를 배운 이후로 저도 회사에 출근하면은 몸을 돌리거든요. 제 특유의 체조 루틴이 있거든요. 많은 부위를 돌리는 네. 체조를 전수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버전과 시간이 많을 때 버전도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러워지죠, 정말 몸이. 사람 자체가 부드러워진다. 약간 진짜? 탄수화물 먹어야지 이렇게 성격 좋아진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몸을 돌리면은 뭔가 좀 더 사람이 유연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체조 비디오 같은 거 할까요? 괜찮은데? 네. 뭔가 이제 그 옥주영과 조혜련의 뒤를 잇는 이스라 이스라의 아침 체조 5분 속성 버전. 네, 이렇게. 네. 괜찮다. 이스라 말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본인이 소화시켜서 만든 엑기스라고 마일리 하더라고요. 사이러스와 조혜련, 옥주현 그리고 강하나의 네, 네, 네. 네. 되게 간단하거든요. 오늘 방송 녹음 끝나고 팀장님이랑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 네. 밖에서 좀 배워보는 괜찮아요. 시간을 너무 가져보자. 간단해서. 근데 양다솔이 되게 거창하게 해석해주긴 했지만 사실 되게 간단하고 별거 아닌 준비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실 쉬워야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절대 매일 할 수 없고 여기 운동 열정가분들 열분도 그러시지만 막 일도 하고 뭐도 하면서 운동까지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머지 일을 잘하기 위해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어쨌든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운동이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오히려 더 다른 일을 잘하고 싶어서 운동을 계속하는 느낌? 저는 진짜 절망스러웠던 기사를 하나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기사에 하루에 5시간 이상 앉아있다면 어떤 운동을 해도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다 5시간 이상 앉아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근데 진짜로 사무직의 경우에는 선택적인 것이 전혀 없이 무조건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5시간 이상 정체되어 앉아있는 게 어떤 운동으로도 타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몸 상태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적혀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줘라. 맞아. 근데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몸을 돌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회사에서 부자연스러운데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람은 저처럼 아침에 몸 돌리는 사람은 저는 마주쳐본 적도 없고 정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인다거나 기지개를 킨다거나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매니지한다, 운동을 위한 시간을 매니지한다라는 게 정말 지금 이 사회가 운동을 할 시간을 정말 약간 사치처럼 혹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마련해야 되는 어떤 시간처럼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시간이 있다고 해도 할 어떤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못한? 알면서도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보면은 복싱 편에 이제 복싱장 다니는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정다예 씨의 에피소드인데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복싱을 배워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3분마다 종이 맞아요. 친다면서요. 땡. 그래서 회사에서도 50분마다 종 땡 쳐가지고 10분 정도 스트레칭 하고 뭐 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리고 또 10분 지나면 땡 그러면 또 50분 동안 막 일하는 거지. 그런 그게 거를 바로 애플워치가 하는 거예요. 애플워치는 계속 진짜? 일어나라고 강요하거든요. 50분에 한 번씩. 맞아. 맞아요. 그렇구나. 일어나라고 하고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심호흡하라고 하고 맞아.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애플워치 사야 되겠네.
애플워치를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업무에 너무나 큰 업무를 비롯한 그냥 하루의 어떤 생활력 활기에 맞아, 도움이 될것 엄청나게 같아. 큰 영향력을 주는데 그것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되잖아요. 음. 놀고 싶은데 핑계 대는 것처럼 되잖아요. 음. 약간 그게 되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뭐 원고를 쓰고 있다거나 책을 읽다거나 하면은 5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뭘 이렇게 이렇게 심호흡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맨날 까먹고 또 이렇게 몰입되면은 세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앉아 있게 되고 진짜 좀 이렇게 애플워치든 뭐든 이렇게 좀 환기를 해주는 뭔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진짜 회사에서 그런 거 도입하면 좋겠다. 그러게요. 라운드벨처럼 땡 이렇게. 50분마다. 막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어떤 중요한 일 할 때는 한 3일 밤을 새더라도 막 옆에 막 그런 그 레드불이랑 뭔 혼합 음료들 막 있잖아요. 그 왜 특유의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막 뭐 고카페인 섞고 음료. 막 해서 막 이렇게 여기 웃으시는데 팀장님이 웃으시는데 왜 비타 500 섞고 뭐 섞고 해서 뭐 무슨 마성 음료 있잖아요. 그거 마시면 절대 잠 안 오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각성돼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그렇게 하면은 집중이 될까? 근데 사실 머리를 쓰는 일은 그렇게 뭔가 절벽에 몰면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몸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몸이랑 협업하는 건데 졸리면 좀 자고 일어나서 하고 약간 이렇게 몸의 컨디션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일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몸은 정말이지 뒷전으로 가 있는 정말 거기서 기지개를 키라는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가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이 정기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약간 파도를 타는 시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한가하다가도 어떤 때는 일이 마감이 몰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감이 굉장히 몰릴 때는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저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속이 상하고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 끼니를 거른다거나 뭐 잠을 좀 몇 시간 덜 잔다거나 그러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주짓수 다닐 때도 제가 마감 때문에 오늘 못 가겠다 이러고 이제 2번인가 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건가?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운동을 건너뛰게 됐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삶을 좀 삶의 어떤 복지의 어떤 디폴트 값이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 이거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슬아 작가님은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건너뛰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저는 스스로 복지를 되게 잘 해주는 편인데 왜냐면 데뷔하고 몇 년을 복지를 잘 안 해주니까 입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전 2번 정도 약간 죽을 병은 아닌 것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도 무섭지만 입원을 하는 동안 맡았던 일 다 취소해야 되고 그 시기에 돈 못 벌고 이게 훨씬 더 큰 폭풍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서 제가 일간연재를 하잖아요. 네. 하면서도 지각을 해서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아프면 그냥 잤어요. 아프면 자고 절대 밤 안 새고 그리고 오늘 마감이 2개, 3개 몰려 있어도 무조건 운동 가고 차라리 저는 욕을 먹는 것보다 뭔가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슬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손해가 커서 그냥 욕을 먹는 게 약간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결론. 네. 아니 오늘 되게 대화가 되게 좋은데 결론이 약간 삑딱선을 경향이 있는 괜찮은 것 것 같아.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욕이야 뭐 이래도 먹고 저래도 그렇죠, 먹는 그렇죠. 거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 자기한테 배부시겠어요. 잘해줘야 된다. 프리랜서일수록 자기가 자기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프리랜서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도 사실은 좀 이 10명의 여성들의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삶의 조건이. 근데 이것보다 더 열악한 어떤 여건 속에서 지내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운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게 맞아. 너무 사치가 되고 저는 그 얼마 전에서야 그 책을 읽었어요.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최근에서야 읽게 됐는데 그거를 읽고 든 생각이 나도 되게 걷는 거 좋고 걷는 운동 하고 싶은데 하루에 정말 최소 2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만보 걸으려면 그래도 2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걷는다는 일에 투자한다라는 게 너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인데 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걷기라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걷는다는 것도 이게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여유를 찾아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네요. 그 운동하는 시간뿐 아니라 그 돌아와서 먹는 끼니를 차려줄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것도 맞아. 진짜 그것도- 베리 임포턴트. 그거 장난 아니야. 양다솔도 배가. 자기가 다 자기 끼니 차려 먹으면서 맞아.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막 배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동반자가 뭘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정말 혼자 살고 있고 혼자 살림을 하고 있으며 그것도 집이 매우 항상 깨끗하며 그리고 매일 자신의 도시락을 직접 싸가며 저녁도 그것도 자신이 비건으로. 해먹으며 맞아, 비건으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며 대신 회사를 맨날 지각하는 방식으로 너는 회사를 포기했구나. 세상에. 여기 앙다솔의 팀장님이 앉아 계신데요. 아슬아슬합니다. 팀장님이 맨날 다솔아 출퇴근 관리하자 이러면서 맨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맨날 알았다고 말해놓고 이 모든 걸 하고 나서 포기해야 될 게 항상 그 출근 시간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정말 그 빈틈없이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정말이지 의식주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의식주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저한테는 그것은 뭐랄까 다솔아 너 무슨 큰일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어떤 제가 오늘 옷을 남루하게 입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다솔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약간 너무너무나 부지런해야만 가능한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저는 주짓수를 하고 있는데 주짓수의 경우에는 도복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맞아. 저는 원래도 이제 뭐 파우치라던가 도시락이라던가 정말 들고 다니는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짓수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다니게 돼서 캐리어를 살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차를 살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다니면서 회사가 끝나자마자 아주 달려가야 주짓수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얼른 저녁을 해 먹어야 뭐 9시 전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랄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정말 약간 우기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저처럼 어쨌든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우겨서라도 하겠다라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만 뭔가 저처럼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성격이 아닌 이상 이런 삶의 조건에서 운동을 정말 캐주얼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쉽게 그렇게 운동 왜 못해? 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가 너무너무 달리고 싶었는데 달릴 시간이 정말 마땅치가 않아서 어느 때는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을 달리고 출근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물론 훌륭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저는 사실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4차 혁명과 스마트 시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똑똑한 도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직조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장과 주거가
많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출퇴근 시간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를테면 1층이 나의 일터고 3층이 나의 잠자는 공간인 유럽이 사실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은 평균이 1시간 반 이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랄까 운동에 쓰는 비용이나 이런 것 시간을 계산했을 때 사실 비용 그만큼의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만큼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직주분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여기서 열정가라고 말했는데 열정가라는 말이 정말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다솔 진짜 열정가 맞아요. 양다솔도 제가 맞지. 주짓수 같이 다니던 때에 되게 많이 놀랐던 게 정말 제가 그 짐 많은 것을 바리바리 들고 오가는 거를 매번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봤더라?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에서 바로 오는 거냐 뭐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하냐 뭐 출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걸 막 물어봤어요. 약간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바쁘게 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더니 뭐 화장은 뭐 버스 안에서 하고 뭐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진짜 그 무거운 도복을 진짜 그 제 노트북만 들어있는 제 가방에 하나 추가해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초반에 약간 버거워가지고 막 무겁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양다솔은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 근데 모두가 양다솔처럼 독하게 이걸 다 챙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되게 독한지 몰랐는데 독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여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이민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운동은 심지어 안 하는 사람들도 할 말이 많은 맞아요. 것이다. 그리고 왜냐면 안 해야 못할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에피소드 가운데에서도 최지은 씨의 에피소드가 좀 약간 그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할 말은 많다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운동을 안 좋아하고 잘 안 하고 그런데 프리랜서고 시간도 많아. 근데 이제 안 하는 어떤 그런 경우인데 이제 3개월 정도 따릉이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시스템인데 이제 그걸로 이제 운동을 한 지 3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도 그냥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은데 운동을 하기 싫어서 심지어 배우자는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열심히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각성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이 뭐였냐면 요리를 하다가 찾아오는데요. 냄비를 들다가 등을 삐게 됩니다. 정말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냄비가 어떤 냄비지? 라크루제 뭐 이런 건가? 엄청 비싸고 무거운 가마솥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리를 하면서 냄비를 들다가 등을 삐게 되면서 내가 좀 심각하구나 지금 운동 부족 상황이. 그래서 이제 따릉이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어떤 각성의 순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런 상황 좀 닥쳐봐야 내가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정말 그 이제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슬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봐야 진짜 내가 이악 물고 운동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꼴 또 나겠구나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실하구나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칭찬은 쉽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또 어떤 각성의 순간이 또 있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운동하기 싫고 그런 분들은 뭐 나에게 언젠가 찾아올 각성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것도 뭐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그러게요. 뭔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엄청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날에 정말 깊이 친한 누군가와의 깊은 대화가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것만큼 좋은 게 땀을 홀딱 빼는 맞아. 것일 맞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10만 원짜리 상담 저 뭐 심리 상담 같은 거 너무 받고 싶은데 사실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지금 나에게서 가능한 또 나의 몸에게도 건강한 그리고 계속 유지 가능한 어떤 것으로서 운동이 너무나 좋다는 전 정말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운동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거든요. 맞아. 뭔가 이게 이런 것들 걱정이 너무 많은데 이걸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런 것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다는 게 잠시라도 그 만천하에 내가 바보라는 것이 알려진다는 것이 뭐랄까 되게 그런 어떤 나에게서 잠깐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게 너무너무나 좋다는 걸 몇 번만 해봐도 다들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초적인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책 읽으시면서 이제 특히 이런 운동책 보면은 좀 뽐뿌가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튼 발레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읽을 때 진짜 발레 뽐뿌가 얼마나 왔는지 등록 직전까지 갔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막 발레 교습소 막 검색해가지고 진짜 등록 직전까지 갔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스라 씨가 했던 경험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그 발레를 배우면서 입어야 되는 그 옷 있잖아요. 그게 약간 내가 추구하는 미의 방향하고 좀 들어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다니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요. 이 책 읽으시면서 이제 특별히 어떤 운동에 뽐뿌가 오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읽고 싶어서 읽게 되신다면 그러면은 진짜 얘기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이스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몇 주 만에 그만두고 어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사실 나한테 가장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어렵죠. 쉽지가 네. 않은 것 같거든요. 진짜 그거는 정말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재지 마시고 그냥 뽐뿌가 오면 그냥 한번 뭐 그만 하고 그만두고 그만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덜컥 한 달만이라도 그냥 술렁술렁 다녀보셔도 되게 재미있는 1년 보낼 수 있는 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으면은 이제 가명을 쓰셔도 제키 되고. 찬 같은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네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연아 짤이 있는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냥 네, 하면 되지. 그러니까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김연아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막 트리플 악셀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이 운동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몸이 앞서 나가는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스라는 이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뽐뿌왔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아 이거 배워보고 싶은데? 라고 느꼈던. 뽐뿌가 왔다기보다 제가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데 요가를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가를 계속해야겠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요가는 되게 헬스는 오히려 겉근육에 집중하는 느낌이라면 요가는 정말 속근육부터 막 짱짱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꼭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되는 최고점이 있다 이런 게 없어서 그 기본적인 정서가 되게 좋고 항상 요가를 끝내면 마지막에 5분 사바사나를 하잖아요. 정말 해피타임 아닙니까? 너무 해피타임이죠. 나는 꼭 잠들더라고. 저도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웃겨요. 마지막 코를 골잖아요. 코 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가도 정말 땀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등줄기에서 맞아.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땀을 흘리고 나서 자 이제 시체처럼 누워서 꼭 해야 되는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아라라고 하면은 저희 선생님이 아로마 향 같은 걸 한 방울 코에 탁 붙여줘요. 아, 그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코에 내 인중 쪽에 묻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한. 그때만큼 편하게 누워 있는 적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잠을 자는데 왜 그때랑 다른지 모르겠어. 난 그때 왜 자꾸 감동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나도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몇 번 울었어. 진짜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이 이완되면서 내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바사나에서는. 네, 요가를 정말. 그래서 계속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되고 싶은 운동 선수는 다이빙 선수인데요.
다이빙 선수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이빙 경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이빙 처음 들어봐. 다이빙 선수 되고 싶다는 얘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또 챙겨보는 영상으로는 이시영 복싱 영상 그리고 그리고 이시영 달리기 복싱. 영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주짓수 제목만 봐도 이건 주짓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주짓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자주 다치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래서 전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링이라고 해서 자유 격투를 꼭 그 1시간에 몇 분을 할애해서 하는데 이게 힘을 핵심으로 하는 운동이 주짓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온몸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치고 부러지고 해요.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맨몸으로 운동을 해서 다치는 광경을 솔직히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 관장님이 그러시기를 구기 종목들 있잖아요. 축구, 농구, 야구보다는 덜 다치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게 사실대로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격하게 누군가를 해야 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덜 다치는 운동인 건 맞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 다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스파링이라는 어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준비될 때까지 제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 저도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근데 뭔가 어떤 사람들이 다치고 나면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자기가 다쳤다는 게 아니라 다쳐서 주짓수를 못 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붕대를 감고 주짓수 도장에 와요. 구석에 앉아 있어요. 그럼 왜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보기라도 하려고 왔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으면은 그냥 오른손이 예를 들면 다쳤다 그럼 왼손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왼손을 쓰면 오른손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냥 주짓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아픔이 주짓수를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걸로 되는 것을 보아 정말 매력이 넘치는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이 그러시잖아요. 다치면 주짓수 못하니까 다치면 안 된다고. 약간 그런 제목 봤을 때 정말 주짓수를 진짜 하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 들었어요. 네.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저의 옛날 모습처럼 운동 기피자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나도 운동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을 이제 살포하게 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리 운동 선배님. 네, 저도 아직 너무 초보지만 저는 제 마음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양다솔 작가님이 제가 몸과 마음을 동기화하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몸이랑 마음 사이에 괴리감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변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운동을 한달까요? 그래서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규칙적으로 달궈놓는 것이 저한테는 운동이에요. 이것이 어떤 뽐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다솔 작가님은 어떤 조언을 할 수 저도 있을까요? 정말 비슷한데 저도 그 이슬아 덕분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을 살피기 시작하면은 뭐 이슬아도 저도 그리고 요조님도 베지테리언인들인데 몸을 살피기 시작하면 무엇을 내가 먹는가도 정말 신경 쓰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 몸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게 되다 보니까 운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유연해지기 위해서 내 몸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내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정말 크게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 세대까지만 해도 운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너무 뼈 깊게 박혀서 저희 엄마는 정말 정말 절대 운동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뭔가 하여튼 그런 저를 위해서 어떤 내 몸 안에 어떤 여유를 남겨놓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집 부려봐도 좋을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두 분과 비슷한 생각인데 진짜
살면 살수록 어쨌든 나이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셋 중에선 가장 연장자인데 언니 근데 요즘 예뻐. 근데 진짜 살면 살수록 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고요. 뭐 진짜 뭐 마음을 챙기려고 하고 영혼을 챙기려고 하지만 그게 다 몸이 맞아요. 받쳐줘야 그게 다 가능해지고요. 사랑도 몸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 운동을 얘기를 안 했네. 아이고. 아이고. 맞아 우리 아이고. 가장 중요한 그 운동을 얘기 안 했다. 그 운동을 얘기 안 운동인데. 했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운동. 그러니까 아무 네. 기구가 필요 없는 운동. 진짜로 저 20대 때 완전 혈기왕성할 때는 운동할 필요 없다 그랬었어요. 세상에. 그냥 섹스면 된다. 이게 다 유산소, 무산소 그 단어를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요. 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거 외에는 운동할 필요 없다. 20대는 약간 연장자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쵸, 뭐 스쿼트도 따로 안 해도. 네. 3부 시작하나요? 3부 시작하는 것 같은데. 3부 유료로 한번. 아유, 너무 웃겨. 제일 재밌는 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끝낼 시간이잖아요. 어떡하냐. 그쵸? 네. 이게 또 안타깝다. 방을 이렇게 달궈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아이고, 거라서 이렇게 안타깝다, 돼버렸네. 안타까워. 이슬아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봅시다. 계획 너무 많잖아요. 좀 네. 샅샅이 알려주세요. 네, 우선 계속 꾸준히 운동을 생활체육인으로서 잘 지내볼 것이고요. 제가 EBS에서 이스라디오라는 라디오에 DJ. 라디오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장 작가님과 요조님이 하시는 이 방송은 아직 제가 탐낼 짬밥이 안 되고요. 혼자 하는 짧은 방송으로 열심히 데뷔를 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두 분이 물러가실 때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신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터뷰한 것을 모은 인터뷰 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내년에는 저희 엄마 보키 씨랑 비건 관련된 책을 내고 싶은데 그 책은 제목만 미리 정해놓은 상태예요. 제목이 뭔가요? 게으르고 즐거운 비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절비네요. 너무 부지런해야 돼서 혹은 즐겁지 않아서 비건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게으름을 많이 피우면서 또 즐겁게 비건을 하고 있는지 써볼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양다슬 작가님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운동을 하려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회사를 지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릴 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태 운동할 관리를 해야 비용을 되겠다.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저기 아무리 부지런해도 근태 관리를 해야 부지런하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팀장님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고용해 주시는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고용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운동을 열심히 돈을 납부하며 하겠고 또 짬이 나면은 글을 쓰겠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조님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요조님 계획 듣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요조님 주짓수에 언제 돌아오실 생각이신가요? 제키? 제 키는 조금 기초 체력을 조금 키워놓고 PT를 통해서 예. 네 그러고 나서 진짜 저는 다시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주짓수. 싶으세요? 네네네. 정말 오랫동안 되게 그리워했던 운동이었고 그리워했다고요? 했을 때 도복이 또 잘 맞았잖아 내가. 도복 되게 잘 어울려요? 어울리더라고요.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었는데 검은색 도복도 도전해보고 싶고요. 파란색도 사서 입어보고 싶고. 네, 파란색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참 정말. 아무튼 운동은 당분간은 PT 받으면서 풀업을 한번 성공시켜보고 싶어서 풀업이 뭐죠? 이렇게 옷 철봉을 턱걸이 한번 하는 거 그렇군요. 성공시키는 거. 그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쩌면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등 근육을 겁나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책이 나오는데 아무튼 떡볶이하고 와. 임경선 작가님하고 같이 쓴 책이 2권 나오게 되는데 그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음반 작업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계획이 착착착 있네요. 몸만 준비되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요조, 양다솔, 이슬아가 함께하는 보통 여자 보통 운동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 전에 이렇게 장 작가님의 부제를 통해서 정말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책을 가지고 얘기해볼 기회는 또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가 또 감사하게도 마련이 되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사석에서 수다 떨 때보다 더 깊은 얘기 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공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장 작가님 또 이런 기회가 또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좀 듭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셋이 그냥 방송 아닐 때 얘기하면 3부 아까 그 내용을 계속 가잖아요. 그쵸. 그쵸, 계속 그쵸, 3부 그쵸. 얘기만 근데 가죠. 정말 훌륭하게 1, 2부 얘기만 해서 네. 네. 훌륭하고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무튼 장 작가님 건강하시고요. 네, 프랑스 생활 즐거운. 안 돌아오게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네. 아무튼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또 달라졌고 앞으로 또 달라질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본 그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보통 여자 보통 운동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우리는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정현은 체육관을 드나들면서 철의 여성이라 불리는 그분처럼 힘이 세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전까지는 항상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운동을 다그치곤 했는데 시기까지 해야 한다고 잔소리하던 트레이너를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체중 감량에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런데 관장을 만나면서 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이제는 체중의 변화가 아니라 힘의 변화를 원한다. 우리는 운동을 할 만한 확실한 조건과 필요가 주어져도 운동을 안 할 수 있다. 운동은 겨우 해내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운동의 효과를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가 더 길게 나눌 수 있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마지막 멘트 양다솔이 읽어줄래요?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